남구보건소가 오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장애인을 위한 마음 나눔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마음 나눔 동아리는 장애로 인한 우울감과 신체 기능 저하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활 의지 고취, 사회적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모임은 한국 디지털 치료 레크리에이션 협회의 지원으로 자기소개와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체 활동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물리치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가로수와 가로녹지를 시민들이 직접 유지 관리하는 가로수 지킴이를 추진합니다. 시민 참여형 가로수 관리 제도인 가로수 지킴이는 가로수에 대한 공공관리 체계를 공동체 관리 체계로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수목관리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가족과 단체로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청소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각 단체별로 관리 노선이 확정되면 가로수 피해 병충해 발생 신고와 불법 광고물 제거, 낙엽 및 잡초 제거 등 단순 관리를 하며 5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중국 텐진시와 환경 분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텐진시와 5월 15일에서 18일 제2회 인천 텐진 환경 분야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열고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도시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인천 텐진 공동연구센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공동대응책을 찾는 데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역 19개 도서관과 함께 2018년 인천시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친근함을 줄 수 있는 할머니들을 각 도서관에 파견해 아이들과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영유아기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인천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 중 43명을 선발해 지역 도서관에 책으로 만나는 실버 도우미로 파견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도서관 정보정책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출생이나 입학, 졸업, 결혼 등 여러 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시민기념식수 동산을 12월까지 운영합니다. 기념식수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사업소나 군구에서 지주목과 식재 도구 등을 지원합니다. 기념식수 동산은 인천대공원 사업소 2곳과 각 군구별로 지정한 1곳 등 총 12개를 운영하며 공원 쉼터와 녹지대 등에 식재할 수 있습니다. 식재 가능 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의 안내를 받아 해당 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 도시 5명을 벗고 서울에 이은 2대 도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60.1%로 서울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광주 등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지방세 예상 수입은 3조 8,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인천시 부채는 3조 1,177억 원으로 지난 2014년보다 34.6% 감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부채를 2조 3,300억 원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병무청이 제8회 어린이 그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작은 영웅이 전하는 나라 사랑 마음을 주제로 진행되며 5월 25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이나 동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병무청장상이 수여되고 수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병무청은 입상작을 모두 모아 지하철역 등에서 기획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이 내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차상위 계층과 80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 대상자, 의사상자, 차상위 계층 등 6만 7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12,500원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 약 5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자 인천시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99%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 감염 시에는 20에서 30% 확률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그 밖의 시민들도 야외 활동 시 모기 방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수질 확보와 음용을 위해 4월 중 지역 약수터의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천 7개 군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3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 46개 전 항목과 병원성 미생물인 여신이아균을 추가해 수질의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공인분석기관이 진행한 수질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대내외 주요 거시경제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외적인 위험 요인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대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5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경기의 둔화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 급락은 수출 둔화와 관련해 설비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둘째는 국제 유가의 상승인데요. 최근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로 국제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넷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신흥개도국 자본 유출의 위험성입니다. 선진국의 금융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된다면 신흥개도국으로부터 해외 자본 유출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으로서 중국의 구조개혁과 경제 성장률 하락입니다. 중국의 질적 성장 추구와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세계 교역 증가세를 제약하고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거시경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경제 성장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